고무줄 하나로 한여름 우리 동네가 들썩였지.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 개의 고무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거든요.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낡은 고무줄을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고무줄 안에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골목길을 가득 채웠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한 소녀의 꿈과 좌절, 성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순자 할머니십니다. 올해 75이 되신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밝고 씩씩하신 분이거든요. 손끝에는 아직도 젊은 시절의 기술이 남아 있어서 손주들이 오면 언제나 신기한 재주를 보여주시곤 하십니다. 오늘 할머니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0년도 더 된 할머니가 15살이었던 그 여름의 이야기입니다. 창가에 걸린 고무줄이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할머니는 그 고무줄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계십니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고무줄이 툭 하고 당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그냥 고무줄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립니다. 이건 내 청춘이고 내 친구들이고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증거였어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이 고무줄 하나면 온 동네가 모였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그때 그 시절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60년 전 여름, 아스팔트가 아닌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 냉장고가 아닌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 마시던 그 시절 말입니다. 텔레비전도 없고 컴퓨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대였지만 아이들에게는 놀거리가 넘쳐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무줄놀이는 단연 최고의 인기를 자랑했거든요. 고무줄 하나면 됐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었고 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세 명이 고무줄 양끝을 잡고 서면 그 사이를 뛰어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였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기술과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발목 높이에서 시작해서 무릎, 허리, 어깨,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리 위까지 올라가는 고무줄을 뛰어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날도 참 더웠어요. 할머니가 고무줄을 손가락에 감으시며 말씀하십니다. 7월 말이었나, 8월 초였나. 하여튼 태양이 작정하고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그늘에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데 우리는 햇볕 아래서 고무줄을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지. 하지만 그땐 그게 좋았어요. 더위도 잊을 만큼 재밌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고무줄이 당겨지는 소리가, 맨발로 뛰는 발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 여름 15살 순자는 여느 소녀들처럼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고무줄을 뛰어넘는 것, 그래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꿈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 시절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고무줄을 잘 넘는다는 건 용기가 있다는 것이고, 끈기가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였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다른 애들은 다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발목 높이도 버거워서 자꾸 걸려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애들이 웃었어요. 아기는 없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참 무섭게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툰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우리는 모두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무줄 너머에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들어옵니다. 할머니 손에 고무줄이 붉은 빛에 물들어 반짝입니다. 마치 그날의 태양빛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소녀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실패를 딛고 일어섰으며 마침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우정과 오해, 화해와 성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여름으로 돌아가 볼까요? 할머니가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저도 눈을 감아봅니다. 그러자 정말로 60년 전 그 골목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골목길은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가 넷, 다섯은 기본이었던 시절이라 동네 어디를 가도 아이들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중에서도 순잔의 골목은 특히 시끄러웠습니다.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놀았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야, 빨리 나와.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순자의 단짝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순자보다 한 살 많았지만 키는 더 작았고 목소리만큼은 제일 컸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엄마, 나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고무줄 하러요. 밥은 먹고 가니? 아까 먹었잖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해지기 전에만 들어오면 대부분 허락해 주셨거든요. 순자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뛰쳐나갔습니다. 골목으로 나가니 이미 6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늦었네, 늦었어. 영희가 투덜거렸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설거지하느라. 됐어, 어서 와. 오늘은 경숙이가 1등 할 거래. 경숙이는 동네에서 고무줄을 제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키도 제일 컸고 다리도 길었고 무엇보다 겁이 없었습니다. 머리 높이까지 올라간 고무줄도 거뜬히 넘곤 했거든요. 순자는 경숙이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자, 시작할까? 경숙이가 고무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2명이 양쪽 끝을 잡고 섰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높이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간단한 높이인데도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자가 먼저 해봐. 영희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순자는 고무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 발을 들어 고무줄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고무줄에 걸려 비틀거렸고 그대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악의 없는 웃음이었지만 순자의 얼굴은 빨개졌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봐. 영희가 응원했지만 순자는 이미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2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3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무줄이 계속 발에 걸렸고 순자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그때는 정말 창피했어요. 모두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만 못하니까 땅속으로 숨고 싶었거든요. 영희는 착한 애라서 계속 응원해줬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어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커졌거든요. 순자는 그날 결국 한 번도 제대로 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척척 넘어가는데 순자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아이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또 하자.
응, 내일 봐.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순자는 영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괜찮아, 순자야.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못했어. 연습하면 돼. 정말? 응. 경숙이도 처음엔 못했대. 근데 매일 연습했더니 지금처럼 잘하게 된 거야. 영희의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연습할 거야. 그래, 우리 같이 연습하자. 두 아이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고무줄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자리에 누워서도 머릿속에는 고무줄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넘을 수 있을까? 다른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는 걸까? 잠이 안 왔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고무줄이 보이는 거예요. 발에 걸려 넘어지는 내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열심히 연습하자고. 꼭 잘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오래된 고무줄을 찾아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나무 2개에 고무줄을 묶었습니다. 발목 높이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역시나 잘 안 됐습니다. 발이 자꾸 걸렸고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 20번.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뭐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물으셨습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엄마. 이른 아침부터? 밥이나 먹어. 곧 갈게요. 순자는 조금 더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번째쯤 시도했을 때 깨끗하게 고무줄을 넘었습니다. 완벽하게 발이 올라갔고 착지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순자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날 오후 다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순자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목 높이를 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릎 높이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 순자 잘하네. 경숙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습했어? 응, 아침에 혼자. 대단한데? 그럼 이제 무릎 높이 해볼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릎 높이는 발목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처음 몇 번은 실패했지만 순자는 이제 실패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그저 다음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이 진짜 시작이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재능이 아니라 노력으로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 대회가 열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동네 청년회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고무줄 대회였는데 우승자에게는 특별한 상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누가 우승할지 떠들썩했습니다. 당연히 경숙이가 1등이지. 아니야, 명숙이도 잘하잖아. 나도 나갈 거야. 골목마다 고무줄 연습하는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자도 물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무릎 높이도 완벽하지 않은데 대회에 나간다는 건 무모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너 안 나가? 영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잘할 수 있을지. 해봐야 알지. 나는 나갈 거야.
영희의 눈은 반짝거렸습니다. 순자는 친구의 그 열정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극도 받았습니다. 영희도 나가는데 자기만 안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나도 나가겠다고. 1등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대회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순자에게 일주일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연습했습니다. 학교 다녀와서도 연습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어둑해질 때까지 마당에서 고무줄을 넘었습니다. 순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재밌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회 때문에 시작한 연습이었지만 어느새 고무줄 넘는 것 자체가 즐거워졌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높이 넘을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깨끗하게 넘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작은 발전이었지만 그 발전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영희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둘은 종종 함께 연습했는데 서로를 응원하며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순자야, 너 많이 늘었다. 너도 무릎 높이 완전 잘하잖아. 우리 둘 다 본선까지는 가자. 응, 꼭. 두 아이는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동네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참가자만 30명이 넘었고 구경 온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명도 더 됐습니다. 동네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영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도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고무줄을 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청년의 형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규칙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발목 높이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갑니다.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탈락이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우승입니다. 알겠죠? 네.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발목 높이였습니다. 쉬운 높이라 대부분 통과했습니다. 순자도 무사히 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높이였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관중들이 아쉬워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는 집중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잘했어, 순자.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영희도 통과했습니다. 둘은 손을 마주쳤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 높이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순자는 고무줄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뛰었습니다. 발이 고무줄을 살짝 스쳤지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실패했습니다. 발이 완전히 걸려버렸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잘했어. 순자가 다가가 위로했습니다. 너라도 끝까지 가. 알았지? 영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슴 높이였습니다. 이제 1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경숙이는 당연히 남아 있었고 다른 실력 있는 아이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중에서 가장 어렸고 가장 작았습니다. 저 애 누구야? 모르겠는데 작은 애가 여기까지 올라왔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자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연습을 떠올렸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연습하던 새벽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던 오후들, 영희와 함께 웃으며 연습하던 저녁들. 나는 할 수 있어.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뛰어올랐습니다. 고무줄이 발밑으로 지나갔습니다. 깨끗한 성공이었습니다. 관중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넘은 걸까? 하지만 심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과였습니다. 순자는 기쁨을 참을 수 없어 작게 방방 뛰었습니다. 5번째는 어깨 높이였습니다. 이제 5명만 남았습니다. 경숙이, 명숙이, 그리고 순자를 포함한 5명이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뛰었습니다. 명숙이가 실패했습니다. 4명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머리 높이입니다. 심판이 외쳤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머리 높이는 정말 어려운 높이였습니다. 어른도 넘기 힘든 높이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머리 높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높이였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경숙이가 먼저 뛰었습니다. 역시나 경숙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넘었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은 다른 아이였는데 실패했습니다. 3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순자 차례였습니다. 순자는 고무줄 앞에 섰습니다. 머리 높이의 고무줄은 정말 높아 보였습니다. 마치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관중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순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있는 힘껏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높이가 부족했습니다. 발이 고무줄에 걸렸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관중들이 아쉬워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영희가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여기까지 올라온 거 자체가 대단한 거야. 다른 친구들도 모여들어 축하해줬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승은 경숙이가 차지했습니다. 2번째는 다른 아이였고 순자는 3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만족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발목 높이도 제대로 못 넘던 자신이 어깨 높이까지 넘었고 머리 높이까지 도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의 형이 상을 나눠줬습니다. 우승자에게는 큰 공책과 연필 세트가, 그리고 모든 참가자에게는 작은 과자가 주어졌습니다. 순자는 그 과자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우승하겠다고. 그러려면 뭔가 특별한 게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경숙이는 어떻게 그렇게 높이 뛸 수 있을까? 다른 아이들의 비결은 뭘까? 순자는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고무줄을 묶는 방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나무나 기둥에 고무줄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이는 특별한 방법으로 묶었습니다. 고무줄에 작은 매듭을 만들어서 탄력을 조절했던 겁니다. 이거다. 순자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마당에서 고무줄을 꺼내 이리저리 만져봤습니다. 매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고무줄 중간중간에 작은 매듭을 만들면 그 부분이 더 튼튼해지고 탄력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높이 뛸 수 있어. 순자는 신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매듭 연습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순자만의 특별한 고무줄이 완성됐습니다. 영희야, 이거 봐. 순자는 영희에게 자랑했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매듭이야. 이렇게 하면 고무줄이 더 좋아져. 가르쳐줘. 그래. 두 아이는 함께 매듭을 연습했습니다. 영희도 금방 익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고무줄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실력이 늘었습니다. 매듭이 있는 고무줄은 탄력이 좋아서 더 높이 뛸 수 있었습니다. 순자야, 너 천재 아니야? 영희가 감탄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순자는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발견했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남들과 똑같이 하면 남들과 똑같은 결과만 나온다는 거요. 뭔가 다른 걸 시도해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작은 매듭이 내게 큰 교훈을 줬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동네에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대회였습니다. 옆 동네, 그 옆 동네까지 합쳐서 하는 큰 대회였거든요. 상금도 있고 우승자는 신문에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너 나갈 거야? 영희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순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연습했고 특별한 매듭 기술도 터득했으니까요. 나도 나갈래. 그래,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두 아이는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시간만 나면 고무줄을 넘었습니다. 동네 다른 아이들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모두가 우승을 꿈꿨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밤이었고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머리 높이 고무줄을 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중 8번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우승할 수 있어. 순자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됐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모두가 실망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순자야, 자야지.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순자는 고무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도 연습하자.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대회 전날까지 최선을 다하자.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고무줄을 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땐 정말 순수했어요. 고무줄 하나에 온 마음을 쏟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지만 그때의 그 열정은 진짜였습니다. 그게 청춘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대회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더 컸습니다.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참가자만 50명이 넘었고 구경 온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와, 사람 엄청 많다.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도 긴장됐지만 이번에는 덜 떨렸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준비가 잘 됐으니까요.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응, 그래. 두 아이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역시나 발목 높이였습니다. 50명 모두 쉽게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무릎 높이에서 몇 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순자와 영희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허리 높이, 네 번째 가슴 높이까지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연습이 빛을 발했습니다. 순자는 각 라운드를 깨끗하게 통과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순자를 주목하는 시선들이 늘어났습니다. 저 작은 애 꽤 잘하네. 응, 동작이 깔끔해. 칭찬의 말들이 들렸습니다. 순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어깨 높이에서 많은 아이들이 탈락했습니다. 영희도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여기까지도 대단한 거야. 순자가 위로했습니다. 응, 너는 꼭 우승해. 영희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15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경숙이도 물론 남아 있었고 옆 동네에서 온 실력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라운드, 머리 높이입니다. 심판이 외쳤습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머리 높이부터가 진짜 실력을 가르는 높이였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뛰었습니다. 반은 성공했고 반은 실패했습니다. 경숙이는 당연히 성공했습니다. 이제 순자 차례였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매듭이 있는 자신만의 고무줄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 탄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발이 고무줄 훨씬 위로 올라갔고 착지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 잘했어.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영희가 뛰어와 안아줬습니다. 너 진짜 대단해. 고마워. 이제 8명이 남았습니다. 7번째 라운드는 머리 위 주먹 하나 높이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높이였습니다. 4명이 실패했습니다. 4명이 남았습니다. 순자, 경숙이, 그리고 옆 동네에서 온 2명의 아이였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제 주먹 2개 높이로 올라갑니다.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높이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높이였습니다. 어른도 뛰어넘기 힘든 높이거든요. 첫 번째 아이가 도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실패했습니다. 이제 경숙이 차례였습니다. 경숙이는 집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넘었습니다. 관중들이 크게 환호했습니다. 이제 순자만 남았습니다. 순자가 성공하면 경숙이와 결승을 치르는 것이고 실패하면 경숙이가 우승하는 겁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고 모두가 내가 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나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순자는 고무줄 앞에 섰습니다. 정말 높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넘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말입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매듭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밤 연습했던 그 느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뛰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뛰어 올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무줄이 발밑으로 지나갔습니다. 몸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지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와! 관중들이 폭발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넘은 걸까? 심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입니다. 순자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해냈다는 걸 말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경숙이와 순자 두 사람의 대결입니다. 심판이 외쳤습니다. 관중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였습니다. 주먹 3개 높이로 올라갑니다. 말도 안 되는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숙이가 먼저 뛰었습니다. 정말 높이 뛰었지만 살짝 부족했습니다. 발이 고무줄에 닿았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아! 관중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경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순자 차례였습니다. 순자가 성공하면 우승이고 실패하면 다시 경숙이 차례였습니다. 순자는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모든 연습이, 모든 노력이 이 한 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이 뛴 것 같았습니다. 고무줄이 저 멀리 아래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착지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우승자 순자. 심판이 순자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관중들이 미친 듯이 환호했습니다. 영희가 울면서 뛰어와 안아줬습니다. 어머니도 관중석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해냈어, 순자야. 정말 해냈어.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순자도 울고 웃었습니다. 꿈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상을 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큰 트로피와 상금, 그리고 신문사 사진사까지 왔습니다. 순자는 트로피를 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숙이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경숙아. 너도 정말 잘했어.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넌 특별한 거 했지? 경숙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무슨 말이야? 고무줄에 뭔가 했잖아. 매듭 같은 거.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 그거. 그냥 연습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이긴 거잖아. 그거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야. 경숙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숙아, 나는 됐어. 축하한다니까. 경숙이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슬픕니다.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마음 아픈 날이기도 했어요. 우승은 했지만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든요. 경숙이가 화난 게 이해가 됐어요. 자기는 정정당당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뭔가 특별한 걸 썼으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트로피는 옆에 있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숙이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 잘못한 걸까? 순자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듭을 만든 게 잘못된 걸까? 하지만 규칙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남을 방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만의 방법을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순자야, 자야지.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엄마, 나 잘못한 거 맞아?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순자 옆에 앉으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경숙이가 화났어. 내가 매듭 쓴 게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남들보다 더 생각하고 더 노력해서 방법을 찾은 거잖니. 그게 나쁜 거라면 세상의 모든 발명가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도 경숙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지금은 아쉬운 마음에 그런 거고 어머니의 말씀이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경숙이는 순자를 피했고 몇몇 아이들도 순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영희만은 변함없이 친구로 남아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순자야. 영희가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럴까? 응, 분명 그럴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숙이와 순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놀지도 못했고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고무줄 놀이도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이들은 다른 놀이를 찾았습니다. 순자의 트로피는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예전처럼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숙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학교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지나쳤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점점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경숙이만은 달랐습니다. 경숙아. 어느 날 순자가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응?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경숙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바빠. 다음에.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나. 15살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습니다. 고무줄 놀이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타며 놀았습니다. 순자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다시 따뜻한 날씨가 돌아왔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고무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될 나이였고 다른 관심사들이 생겼습니다. 순자도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숙이와는 중학교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매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어쩌다 동네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했습니다. 경숙이 소식은 가끔 들렸어요.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순자도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도 생겼습니다. 어느새 70이 넘은 나이가 됐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순자는 고무줄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생각나긴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트로피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마 이사하면서 잃어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여름의 기억, 고무줄을 넘던 기쁨, 그리고 경숙이의 차가운 눈빛까지도 말입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창가에 걸려있던 낡은 고무줄을 발견한 겁니다. 아, 그거. 순자 할머니는 고무줄을 내려다봤습니다. 언제 거기 걸어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무줄이야. 고무줄? 이걸로 뭐해요? 옛날에는 이걸로 놀았단다. 어떻게요? 손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말이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여름의 더위, 친구들의 웃음소리, 고무줄이 탕하고 당겨지던 소리, 우승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경숙이의 서운한 표정까지도 말입니다. 우와,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손주가 감탄했습니다. 그 친구분하고는 화해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했단다. 왜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거든. 이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나보세요. 할머니가 우승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손주의 순수한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옛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무줄 대회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영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손주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오랜만에 옛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좁았던 골목은 넓은 도로가 됐고 낮은 집들은 높은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장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혹시 경숙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경숙이요? 아, 김경숙 씨 말이죠? 한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 양반도 여기 다녀요. 오늘은 안 나왔는데 내일 오실 거예요.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일 몇 시쯤 오시나요? 보통 오후 2시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떨렸습니다. 내일 경숙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60년 전 일을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반갑게 인사만 해야 할까?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할머니는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할머니는 알아봤습니다. 경숙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경숙이도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순자야? 경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늙었지만 여전히 경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나야. 경숙아.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주 섰습니다.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이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눈치를 보다가 슬쩍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앉자. 경숙이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넌? 나도 그래.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기, 순자 할머니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때 일말인데, 경숙이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옛날 일이잖아. 하지만 나도 미안했어. 경숙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화를 냈지. 오랫동안 후회했어. 순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너는 그냥 더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
내가 질투한 거였어.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이제 됐어. 60년이나 지났는데 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60년 만의 화해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입니다. 그날 정말 기뻤어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경숙이도 울었어요. 우리 둘 다 늙은이가 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두 할머니는 다시 친구가 됐습니다. 경로당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도 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너희 손주들은 어때? 어느 날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귀여워. 요즘 애들은 똑똑하더라고. 맞아. 우리 때랑은 다르지. 그러게. 우리 때는 고무줄이 전부였는데 요즘은 핸드폰만 보잖아. 아쉽긴 하지. 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걸어둔 고무줄을 떠올렸습니다. 있잖아. 손주한테 고무줄 가르쳐 볼까 생각 중이야. 그래. 좋은 생각인데. 같이 할래? 우리 손주들 모아서. 경숙이가 웃었습니다. 재밌겠다. 다음 주말 두 할머니는 손주들을 모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주 셋, 경숙이 할머니의 손주 둘, 모두 5명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왜 불렀어요?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걸 가르쳐 줄 거야. 순자 할머니가 고무줄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무줄이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걸로 놀았단다. 이걸로요? 아이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고무줄을 바라봤습니다. 자, 먼저 2명이 양쪽을 잡아봐. 경숙이 할머니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두 아이가 고무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넘는 거야. 순자 할머니가 직접 보여줬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줄을 가볍게 넘었습니다. 우와!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대단해요. 이제 너희 차례야. 해볼래? 아이들이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서툴렀습니다. 발이 걸리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잘하네. 두 할머니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치? 할머니도 어렸을 때 이거 하느라 하루 종일 밖에 있었어. 헐, 진짜요? 그럼. 그때는 이게 최고로 재밌는 놀이였거든.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핸드폰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 고무줄 하나로 그렇게 재밌게 놀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비법 같은 거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무줄을 들어 보였습니다. 있지. 이 매듭파. 할머니는 고무줄에 작은 매듭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무줄이 더 튼튼해지고 탄력도 좋아져. 우와, 신기해.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배웠습니다. 경숙이 할머니도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경숙 할머니도 이거 아셨어요? 응. 나중에 알았지. 순자 할머니가 만든 거야. 할머니가 발명한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발명이라고 할 것까진 그냥 연습하다가 알게 된 거야. 대박. 우리 할머니 천재시네.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은 고무줄 놀이에 푹 빠졌고 두 할머니는 옛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들, 옛날에는 어디서 놀았어요? 우리 동네 골목에서. 여기서 멀지 않아. 가볼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변했을 텐데.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조르자
두 할머니는 그 옛날 골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옛 동네로 가는 길 할머니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기억나? 응,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맞다, 여기였지. 비록 건물은 바뀌었지만 길의 모양은 비슷했습니다. 할머니들은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무줄했어. 이 나무에 고무줄을 묶었었지. 아이들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고무줄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해볼래요? 그래, 해보자. 아이들이 고무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번갈아 가며 뛰었습니다. 60년 전처럼 골목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고맙다, 순자야. 경숙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화해할 기회를 줘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줘서, 나도 고마워. 내가 받아줘서. 두 할머니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옛날의 놀이를 배우고 즐기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고 손주들에게 내 청춘을 나눠줄 수 있었으니까요. 고무줄이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거예요. 그날의 만남 이후 두 할머니와 손주들의 고무줄 시간은 정기적인 모임이 됐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모여서 고무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 고무줄 대회 열면 어때요? 어느 날 손주가 제안했습니다. 학교에서? 네, 다들 진짜 재밌어 해요. 선생님도 좋다고 하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경숙이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경숙이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럼 우리 동네에서도 한번 해볼까? 큰 행사로. 마을 잔치처럼? 응. 옛날 생각도 나고 좋을 것 같아. 두 할머니는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축제 때 고무줄 체험 부스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무줄요? 재밌겠는데요? 이장님이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뒤 마을 축제 날이 왔습니다. 날씨도 완벽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경숙 할머니,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준비한 고무줄들을 펼쳤습니다. 여러 높이로 설치한 고무줄, 다양한 색깔의 고무줄, 그리고 설명 패널까지 준비했습니다. 우와, 진짜 옛날 놀이네요. 젊은 엄마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해봤어요. 저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가물가물해요. 두 할머니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고무줄을 가볍게 넘는 모습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들 대단하세요. 저희도 해볼 수 있어요? 물론이죠. 누구나 환영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아이들은 서툴렀지만 금방 요령을 익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주들이 도와주며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발을 이렇게 올려. 어른들도 하나씩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사람들도 분위기에 휩쓸려 참여했습니다. 와, 진짜 힘드네요. 옛날에는 이걸 매일 했다고요? 그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부스는 순식간에 인기 장소가 됐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희였습니다. 순자야, 영희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영희도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경숙이도 있어. 경숙이? 영희는 경숙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희 화해한 거야? 응. 이제 다 옛날 일이지. 새 할머니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60년 전 그 골목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하자. 영희도 부수를 도왔습니다. 새 할머니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작은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급하게 준비한 겁니다. 어린이부, 청소년부, 어른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관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60년 전 그 대회처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주도 참가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역시 잘했습니다. 높은 곳까지 거뜬히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른부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가 특별 제안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께도 시범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할머니들, 할머니들, 사람들이 연호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경숙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해보자, 순자야. 마지막으로 한번. 경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같이. 좋아. 새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관중들이 더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두 할머니가 고무줄을 잡았고 순자 할머니가 가운데에 섰습니다. 발목 높이부터 시작할까요?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무릎으로 해주세요.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중들이 웃었습니다. 고무줄이 무릎 높이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깨끗하게 넘었습니다. 와!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손주들이 제일 크게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최고! 순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60년 전 그 느낌이 되살아났습니다. 고무줄을 넘는 기쁨, 사람들의 환호,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말입니다. 허리 높이도 해보실래요? 해보죠. 이번에는 경숙이 할머니가 도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실력이 있었습니다. 조금 아슬아슬했지만 성공했습니다. 대박! 젊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저 나이에 저럴 수 있을까? 할머니들 진짜 멋있다. 영희 할머니도 도전했습니다. 세 할머니 모두 성공했습니다.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를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경숙이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우리 다시 친구가 돼서 정말 다행이야. 새 할머니는 꼭 껴안았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부 우승자는 순자 할머니의 손주였습니다. 손주는 트로피를 받고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겼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 할머니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60년 전 자신이 받았던 그 기쁨을 손주가 느끼고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거예요.
손주가 트로피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아니야, 내가 받은 거잖아.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거예요. 손주의 말에 할머니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주. 할머니, 매듭 만드는 거 더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언제든지 가르쳐 줄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지만 고무줄 부스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젊은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새 할머니는 고무줄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찍었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네, 또 하겠습니다. 할머니들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매달 작은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고무줄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임 말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축제장에는 새 할머니와 손주들, 그리고 몇몇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장님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오늘 제일 인기 많았어요. 내년에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기꺼이.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 새 할머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꿈 같아. 경숙이가 동의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고무줄 하나 때문이네. 맞아. 작은 고무줄이 우리를 다시 모았어.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도 전해줬고, 새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하자. 응, 그러자. 앞으로도 쭉. 손주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요. 그래, 가자. 순자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무줄을 챙겼습니다. 그 낡은 고무줄, 60년의 이야기가 담긴 고무줄 말입니다. 할머니, 이 고무줄 계속 쓰실 거예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 거야. 할머니는 고무줄을 손주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로 내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가렴. 제가요? 그래.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만의 방법을 찾고 너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손주는 고무줄을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언젠가 내 손주에게도 물려주렴. 네, 할머니. 할머니와 손주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경숙이와 영희가 따라왔습니다. 모두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무줄은 그냥 고무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이야기이며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죠. 그날 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60년 전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됐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고무줄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할머니와 손주의 실루엣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손주의 손에는 고무줄이 꼭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고무줄이 탕하고 울리는 소리, 그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영원히 말입니다. 당신의 고무줄은 무엇인가요? 작지만 소중한 당신을 이어주는 그 무엇 말입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경숙이 할머니처럼, 영희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고무줄이 이어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